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코드 구독자님들, 장민재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 한국장이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 지수는 시초부터 쭉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수급 이탈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왜 그런가 뜯어보니까 어젯밤에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7%가량 상승을 해줬는데, 시장 지수 자체는 그닥 좋지 않았어요. 다우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고, S&P 500도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만 강하고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장초에 반도체 섹터 강세를 보이다가 시세를 점점 좀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강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를 요청했던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지난밤에 21%나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도 글로벌 증시에 있는 이 뉴스케일 파워 주가와 좀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같이 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당장 시원한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틀간 힘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글로벌 증시에서 단일 섹터만 부각받는 영향이랑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 때문에 못 가는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이번 수주 내용에서 의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 것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틀 전에 뉴스로 나왔던 이 2조 원의 수주 이야기가 원전업계에서는 아직 미확정된 수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오른 이유가 이 뉴스케일 파워가 29년부터 공급할 SMR 24기 중에서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최대 370억 달러, 원화로 2조 원을 넘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1,700억가량 초기 투자를 한 것도 맞고,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이후 SMR 부품 공급에 두산에너빌리티 제품을 사용할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2조 원은 규모 대비해서 책정한 금액이고 정확한 수주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갭상승의 원인은 고액의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준 것이고, 규모는 2조 원급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주 금액이 추가로 나와줘야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공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2024년 5월 28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SMR 수주 뉴스에 대한 해명 공시로 당사의 기자재 납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이 공시 자체도 확정 공시는 아니고 미확정 공시다.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아마 회사에서도 뉴스케일 파워 SMR 향으로 매출이 나올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미확정 공시로 올려둔 것으로 보이고, 자, 밑에 보시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한다고 작성을 해놨어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향후 주가가 앞으로 1개월 이내인 6월 사이에 방향성이 결정 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공시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기자재 납품 내역이 없다고 나오면 과거 갭상승했던 이 물량이 전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대응 전략을 좀 갖춰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갭상승 날에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 손절가는 2만원까지 잡으시고 분할 대응 해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 급등 때문에 이동평균선과도 이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5일 이평선까지만 조정을 주고 다시 급등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수급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문제 있는 악재거나 수준 미확정 공시가 나오는 거 아니면 개파락이나 급락은 나타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2만원 선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분할 매수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매수 실제로 하신 분들께서는 뭐 지금 평단 근처거나 아니면 약수익권에 물러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일단 재료나 수급 모든 게 좋은 상태고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접근하게 되시면 한 3%에서 많아야 5% 정도 손절로 나오시는 거예요. 손실은 최대 5%까지 제한이 되는데 상방은 이만큼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할 만한 베팅입니까? 그래서 제가 매 영상마다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롱텀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최종 19,000원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그 이하로 가게 되면은 손절을 좀 깊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이란 게 미래 가능성과 기대감을 먹고 오르는 거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센티먼트가 지금 약간 갈 것 같긴 한데 뭔가 불안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와주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풍문에 대한 공시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제일 빠르게 올 수 있는 추가적인 재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여튼 두산에너빌리티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높긴 한데 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진입하신 금액은 그대로 두시고, 일단 두시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 봤을 때
오늘 지수도 크게 반등 없이 마이너스 1.6% 가량 하락하면서 강세 종목들도 좀 빠지는 장이었어요. 특정 섹터들이 조금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런 날에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화장품 쪽, VT나 실리콘2 이런 쪽 괜찮았고, 반도체 쪽에서도 뭐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유니셈 이런 것들이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점 공유는 좀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어디서 잡고 어디서 팔아라 이런 코멘트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머니코드 장민재 연구원이 트래킹하고 있는 이 화장품 섹터 쪽 종목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 흐름은 이런 상태고요. 이건 오늘 시세예요.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양봉 흐름을 좀 가져가지고 있고,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기간에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오늘도 매수를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리평선을 타고 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조만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윗꼬리를 다룬 중인데 앞전 매물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이쪽 회사 화장품 제품이 이제서야 리레이팅 받고 있고, 실제로 유명한 매장이죠. 다이소에서 이 회사 제품이 품절 대란도 일어나면서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펀더멘탈이나 센티먼트나 수급이나 이 모든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시세 나오기 전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영상에서 공개 종목으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가끔씩 그 선침해하고 종목 까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채널 구독자가 1만 명도 안 되는 채널에서 어떻게 선침해하고 시세를 들어 올립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 듣기 싫고 스트레스도 받아요, 솔직히. 그래서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만 드리려고 하니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유튜브 공식 추천주는 뭐 가끔 올려드리길 할 건데, 진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종목들은 번호로 연락드리는 분들한테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실 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보고 주셨다는 게 확인되어야 되니까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무료 아니고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